안녕하세요. 테크 크리에이터 꿀단지 PD입니다. 아이폰과 갤럭시는 모두 조금 애매한 듯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찰떡인 플러스 모델이 있습니다. 아이폰 14 플러스와 갤럭시 S23 플러스는 대화면 치고는 가벼운 무게나 카메라가 최고가 아니라는 특징이 비슷해요. 그래서 두 스마트폰이 무엇이 다른지 비교합니다. 본격적인 비교에 앞서 주요 스펙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표로 정리했습니다. 인덕션 디자인의 아이폰 14 플러스와 물방울 디자인의 갤럭시 S23 플러스는 외형적으로 많이 다릅니다. 카메라가 있는 부분을 가까이 가져가면 차이가 조금 더 도드라지고, 후면이 아이폰 14 플러스는 유광인데 S23 플러스는 무광인 것도 달라요. 측면 알루미늄 프레임은 반대로 아이폰 14 플러스가 무광이고 S23 플러스가 유광입니다. 크기는 6.7인치인 아이폰 14 플러스가 6.6인치인 갤럭시 S23 플러스보다 약간 더 큰데, 가로는 1.9mm 차이가 나고 세로는 3mm 차이가 납니다. 두께도 아이폰 14 플러스가 실측하면 0.09mm가 더 두꺼워요. 함께 보면 크기 차이가 체감이 되긴 하지만 비슷한 크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한 손으로 쥐었을 때 그립감은 측면 모서리가 플랫이라서 둘 다 좋지 않은 가운데, S23 플러스가 조금 짧은 가로 길이의 역량으로 상대적으로 아주 조금 더 편안합니다. 무게는 스펙상으로는 7g 차이가 나는데 저울에 올려보면 아이폰 14 플러스가 203g, S23 플러스가 200g으로 3g 차이입니다. S23 플러스가 공식 스펙보다 4g이 더 나가서 다른 저울에도 올려봤는데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무게 차이는 없다고 봐도 되고, 실제로 번갈아 들어봐도 더 무겁다고 느껴지는 스마트폰을 고르기 어렵습니다. 무게가 영향을 미치는 휴대성은 우열을 가리기 힘든 거죠. 두 스마트폰 모두 6.5인치 이상 대화면임에도 상대적으로 가벼운 무게를 가진 게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아이폰 14 플러스는 A15 바이오닉 AP를 탑재했고, 갤럭시 S23 플러스는 스냅드래곤 8 젠2를 탑재했습니다. CPU의 성능을 가늠할 수 있는 긱벤치 5는 싱글코어는 아이폰이, 멀티코어는 갤럭시가 조금 더 높게 나오고, GPU의 성능 확인을 위한 3D마크 와일드라이프 익스트림은 갤럭시가 표신하게 더 높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두 스마트폰 모두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 스로틀링이 걸렸을 때 성능 유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체크를 했습니다. 먼저 CPU의 성능 유지 안정성은 아이폰이 자동으로 테스트할 수 있는 앱이 없어서 긱벤치 5를 20회 연속 돌렸어요. 종합적으로 두 스마트폰 모두 90% 이상의 높은 성능 유지 안정성을 보여줬고, 멀티코어 점수를 보면 유지되는 성능 격차가 스로틀링이 걸리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GPU의 성능 유지 안정성 체크는 3D마크 와일드라이프 익스트림 스트레스 테스트를 이용했습니다. 최고 성능이나 스로틀링이 걸렸을 때 성능 모두 갤럭시 S23 플러스가 더 좋은데, 안정성 자체는 아이폰 14 플러스가 더 좋아서 유지되는 성능의 격차는 크지 않아요. 스마트폰에서 언제나 걱정거리 중 하나인 발열은 스트레스 테스트, 긱벤치 5 연속 테스트, 4K 영상 시청, 4K 영상 촬영, 원심 플레이 중에 측정을 했습니다. 하나의 표로 측정 결과를 보면 스트레스 테스트나 긱벤치 5 반복 테스트 중 앞면은 갤럭시 S23 플러스가 높지만, 영상 시청, 영상 촬영, 게임 원심 플레이는 아이폰 14 플러스가 더 높아요. 종합적으로 발열 관리는 최고 수준의 부하가 걸렸을 때는 아이폰 14 플러스가 조금 더 좋고, 보통의 사용 환경에서는 갤럭시 S23 플러스가 약간 더 좋습니다. 그리고 두 스마트폰 모두 강력한 부하를 거는 원신을 최고 설정으로 플레이하는데 문제가 없는 훌륭한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메모리는 램이 아이폰 14 플러스가 6GB, 갤럭시 S23 플러스가 8GB인데 실사용 간의 우열을 가릴 만한 요소는 아닙니다. 그리고 저장 용량이 두 스마트폰 모두 256GB와 512GB를 선택할 수 있고, 아이폰 14 플러스는 128GB도 선택이 가능해요. 여기서 가격을 함께 살펴보면 같은 용량일 때 아이폰 14 플러스가 비싸서 같은 돈으로 갤럭시 S23 플러스는 저장 용량을 한 단계 더 크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이폰 14 플러스와 갤럭시 S23 플러스 사이에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것 중 하나가 디스플레이입니다. 0.1인치 크기 차이는 우열을 가릴 부분이 아니고, 해상도는 아이폰 14 플러스가 약간 더 높아요. 기본적으로 두 스마트폰은 모두 OLED를 사용하니까 영상을 보거나 웹서핑을 하는 등 사용 간의 디스플레이 품질에 대한 불만은 생기지 않을 겁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보면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같은 영상이 재생되는 모습을 보면 색 표현이나 명암 표현 등에서 둘 다 충분히 좋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갤럭시 S23 플러스가 120Hz를 지원한 것과 다르게 아이폰 14 플러스는 60Hz만 지원합니다. 135만원에서 180만원까지 하는 스마트폰에서 120Hz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아주 큰 단점이죠. 120Hz 고주사열은 사용해보기 전에는 없어도 그만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요소인데, 사용을 해보면
60Hz만 지원할 때와는 스마트폰 사용성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스마트폰은 화면 전환에 스크롤을 많이 해서 120Hz가 만들어주는 부드러움이 확실하게 체감이 됩니다. 두 스마트폰을 동시에 보면 상하 좌우 베젤은 비슷하게 약간의 두께가 있고 전체 화면을 사용할 때 펀치홀보다 노치가 조금 더 거슬립니다. 이어서 화면 밝기는 일반적인 실내 환경에서 최대 밝기가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아이폰 자동 밝기 해제, 갤럭시 더 밝게 사용 시 최대 밝기가 아이폰 14 플러스 857니트와 갤럭시 S23 플러스 884.5니트로 약 30니트 정도 차이가 나는데 눈으로 보면 비슷합니다. 그런데 밝기를 조절할 때 최대 밝기 대비해서 갤럭시는 움직이는 바에 맞춰서 균일하게 조절이 되는데 아이폰은 75에서 80% 이하로 내려오면 급격하게 어두워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어 카메라는 아이폰 14 플러스는 광각, 초광각 듀얼 카메라고 갤럭시 S23 플러스는 광각, 초광각 3배중 망원으로 트리플 카메라입니다.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보면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기본 광각 촬영한 사진을 보면 색감이 아이폰은 조금 톤다운 되어 있고 갤럭시는 조금 쨍합니다. 우리 눈에 보는 색깔에 가까운 것은 갤럭시인데 두 스마트폰 모두 색감이나 색온도를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 조절할 수 있으니까 취향 차이지 우열을 가리는 부분은 아닙니다. 기본 광각 사진은 색감 이외에 갤럭시 S23 플러스가 명암 표현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고 선명도나 노이즈 등 다른 요소들은 비슷합니다. 같이 보면 약간의 차이가 보이지만 따로 보면 두 스마트폰 모두 광각 사진 품질은 괜찮아요. 그리고 S23 플러스는 50MP 촬영이 가능해서 고해상도 촬영이 필요할 때는 아이폰 14 플러스보다는 우위에 있습니다. 사진을 작게 보면 비슷해 보이는데 확대를 해보면 갤럭시 S23 플러스의 50MP 사진이 더 선명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광각 사진도 광각과 마찬가지로 색감 차이가 있고 명암 표현도 차이가 있어서 갤럭시 S23 플러스가 조금 더 좋아 보이죠. 이어서 망원은 광학식 3배중 렌즈가 탑재된 갤럭시 S23 플러스가 확실히 앞서는 부분으로 아이폰 14 플러스의 디지털 줌 사진과 함께 보면 특별한 설명을 하지 않아도 차이를 알 수 있고 일부분을 확대해 보면 차이가 더 명확합니다. 두 스마트폰의 카메라 차이는 인물 모드에서도 있는데 딱 사진 품질만 보면 갤럭시 S23 플러스가 인물이 더 살아요. 그리고 갤럭시 S23 플러스는 3배 줌 인물 모드가 가능하다는 상대적인 장점을 가집니다. 야간 모드는 딱 잘라서 하나가 좋다고 말하기 힘듭니다. 확대해서 보면 갤럭시 S23 플러스가 조금 더 선명한데 다른 사진을 한 장 더 보면 아이폰 14 플러스가 조금 더 선명해 보이죠. 확대하면 아이폰 14 플러스는 노이즈를 있는 그대로 거칠게 표현하고 갤럭시 S23 플러스는 부드럽게 처리했습니다. 사진에서 마지막으로 전면 카메라 셀피 촬영은 색감 이외에 품질의 차이가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비슷한데 아이폰 14 플러스가 얼굴이 조금 더 가늘게 표현하는 일명 오이 현상이 상대적으로 나타납니다. 사진에 이어 영상은 계단을 오르고 걸으며 촬영한 4K 영상에서 떨림을 잡는 수준은 비슷하고 명암 표현이 영상에서도 갤럭시 S23 플러스가 조금 더 나아서 품질에서 앞섭니다. 뛰면서 아이폰 14 플러스 액션 모드, 갤럭시 S23 플러스 슈퍼 스테디로 촬영한 영상에서도 떨림을 잡는 수준은 둘 다 좋습니다. 그런데 영상의 선명도나 명암 표현, 색상 표현 등 종합적으로 갤럭시 S23 플러스가 앞서요. 영상에서 아이폰 14 플러스가 앞서는 부분은 시네마틱 모드인데 갤럭시 S23 플러스에서 비슷하게 동작하는 인물 동영상이 있긴 하지만 시네마틱만큼 유기적으로 앞뒤 초점 변화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시네마틱 모드는 그냥 촬영만 하고 있으면 사람이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알아서 초점을 맞추는데 갤럭시 인물 동영상은 사람보다 앞에 무엇인가 있으면 그곳에 초점을 맞추기도 합니다. 물론 직접 뒤에 있는 사람이나 물체에 터치를 하면 수동으로 초점을 잡긴 해요. 카메라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은 3배 줌 망원 영상 촬영인데 광학식 렌즈로 촬영하는 갤럭시 S23 플러스가 당연히 앞서는 부분입니다. 카메라를 정리하면 갤럭시 S23 플러스가 종합적으로 아이폰 14 플러스보다는 우위에 있습니다. 배터리는 아이폰 14 플러스가 4325mAh, 갤럭시 S23 플러스가 4700mAh로 아이폰 14 플러스가 가진 용량과 사용 및 충전 시간을 100으로 놨을 때 S23 플러스의 상대적인 값이 용량은 108.7로 조금 더 크지만 사용 시간은 75로 다소 떨어지고 충전 시간은 62로 더 빠릅니다. 사용 효율은 아이폰 14 플러스가, 충전 속도는 갤럭시 S23 플러스가 더 좋은 거죠. 스피커는 소리의 선명함이나 기본적인 밸런스는 둘 다 좋고 아이폰 14 플러스는 소리가 풍성하게 퍼지는 느낌이, 갤럭시 S23 플러스는 고음에서 소리가 한 곳으로 모아지는 느낌이 상대적으로 더 강합니다. 두 스마트폰 모두 스피커는 만족스럽게 사용할 수 있고 소리가 퍼지는 게 좋은지 모아지는 게 좋은지 개인 취향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진동은 아이폰 14 플러스가 충분히 강해서 사용자에게 강력한 임팩트를 주는데 갤럭시 S20 플러스는 상대적으로 부드럽고 약해서 사용자에게 주는 임팩트가 좀 약해요. 아이폰과 갤럭시를 비교할 때 삼성페이와 통화 녹음은 언제나 갤럭시가 우위에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통화 녹음은 2023년도에도 여전히 갤럭시가 아이폰 대비까지는 상대적인 장점인데 2023년 3월에 애플페이 서비스가 시작되면 삼성페이라는 상대적인 장점이 하나가 사라집니다. 애플페이 결제하는 장소가 확충되는 시기에는 삼성페이가 그나마 우위를 가져가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금방 비슷해질 거예요. 그 밖에 지금까지 이야기하지 않은 내용들을 정리하면 블루투스 5.3, UWB, IP68 방수 방지는 동일하고 아이폰 14 플러스는 와이파이 6, 갤럭시 S23 플러스는 와이파이 6E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OS가 아이폰 14 플러스는 iOS, 갤럭시 S23 플러스는 안드로이드인데 사용 중인 다른 스마트 기기나 익숙함을 고려해서 본인에게 뭐가 더 좋은지 판단해야 하는 요소입니다. 대화면이면서 상대적으로 가벼운 두 개의 스마트폰 아이폰 14 플러스와 갤럭시 S23 플러스가 무엇이 다른지 비교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위치가 참 많이 닮아있지만 성능이나 특징은 많이 달라요. 두 스마트폰을 두고 구매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나 호기심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 궁금했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와우, 이 영상 잘 만들었다. 야, 이 영상 누가 만들었지? 정말 잘 만들었네. 아니, 이 영상도 있었어? 이 영상은 와우, 정보가 정말 가득한데? 야, 볼만해. 둘 다 볼만하네요. 시간 날 때 한 번씩 보세요.